대부분의 선수들은 가 꼭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유럽 축구의 겨울 이적 시장이 한창입니다. 산초는 도르트문트로 컴백했고 다이어는 미넨에 갔어요. 왜 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적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적료에 대한 얘기 들어갑니다. B클럽이 선수를 살 때 이적료를 일부러 더 비싸게 주고 산다. 또 이적료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뭔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들어갑니다. Let's get it. 이적료를 일부러 비싸게 주고 사는 이유. 자, B클럽 구단주들 중에는 여러 국가에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도 자기 회사가 있고 영국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요런 느낌. 자, 근데 요런 구단주가 소유한 축구 클럽은 선수를 살 때 상대 쪽에서 이적료를 비싸게 불러도 깎지를 않는다. 심지어는 이적료를 막 더 주려고 한다. 요런 얘기가 있어요. 대체 왜 그러냐? 세금 아끼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단주가 A 국가랑 B 국가에서 각각 회사를 운영해요. A 국가에서는 C 자동차 회사, B 국가에서는 D 축구 클럽. 자, 그러면 이 구단주가 어떤 짓을 하냐? C 자동차 회사가 D 축구 클럽의 스폰서가 되게끔 해요. 유니폼 가슴팍에 로고 박는 거야. 그리고 스폰서 비용으로다가 예를 들면 1,000억 원을 넘겨요. 자, 그러면 이 1,000억 원은 C 자동차 회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거죠. 그러면 C 회사가 있는 A 국가에서 요거를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비용 처리를 많이 해주면 C 회사는 돈을 조금 번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도 됩니다. 자, 그리고 C 자동차 회사로부터 1,000억 원을 받은 D 축구 클럽은 그 1,000억 원을 가지고 선수들을 삽니다. 근데 이 이적료도 D 축구 클럽의 비용이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D 축구 클럽이 있는 B 국가도 요거를 비용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또 세금을 덜 내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구단주는 돈을 교묘하게 옮기면서 A 국가, B 국가에서 둘 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 축구 클럽이 선수들을 살 때 이적료를 비싸게 주는 거죠. 많이 써야지 비용을 많이 털 수 있고 그래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이득이니까. 자, 축구 선수라는 자산은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기가 어렵죠. 무슨 물건 만들듯이 재료 얼마, 만드는데 얼마, 유통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어떤 선수에 대한 가격을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구단주 형님들이 돈 세탁 같은 걸 하기가 좋은 거죠. 실제로 현지 보도를 보면 최근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조세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UEFA가 FFP 즉 재정적 페어플레이법을 만들었죠. 근데 별 소용이 없어요. 규정 자체가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클럽들이 교묘하게 피해갈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위반을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클럽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졌다. 요게 현지 언론들의 평가죠. 이적료와 에이전트. 자, 이적료를 비싸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뭐죠?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의 가치를 최대한 뻥튀기해서 이적료를 높여요. 그리고 그 중에서 5에서 15% 정도를 자기 수수료로 먹죠. 특히 축구 에이전트들이 돈을 정말 잘 법니다. 전 세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에이전트 탑5 중에 3명이 축구예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축구 에이전트들이 먹은 수수료가 총 8,200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래요. 신기한 게 축구 말고 다른 스포츠의 에이전트들은 점점 적게 버는데 축구만 올라간대. 그래서 피파가 요거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규정을 막 제시해요. 미국 NFL이나 NBA처럼 에이전트 수수료를 선수 임금의 딱 3%까지만으로 제한하는 거야. 그리고 에이전트 숫자 자체를 제한하려고 새로운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시티의 덕배가 에이전트 없이 자기 혼자서 주급 인상 협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론 덕배도 오랫동안 함께한 에이전트가 있었죠. 근데 그 에이전트 분이 돈 세탁 혐의를 받아가지고 벨기에 감옥에 가셨어. 근데 마침 시티랑 주급 협상을 다시 해야 되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혼자 한 거예요. 처음에는 시티가 그 전보다 더 낮은 주급을 제시했대요. 근데 덕배가 데이터 분석 회사를 고용해가지고 자기가 팀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한 거야. 그래서 딱 보여준 거죠. 시티 관계자들은 그걸 보고 인정, 주급 올려줄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월급을 스스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이 얘기 듣고 어때요? 저게 되네? 우리 에이전트 지금 얼마 받지? 그만큼 가치가 있나?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미넨의 키미도 에이전트를 해고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와 관점을 더 대변하고 싶어요. 제가 책임지고 싶죠. 근데 생각해보면 키미는 예전에도 자기는 코로나 백신 안 맞을 거다 막 이랬어요. 원체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똘똘해. 덕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에이전트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에이전트가 꼭 필요하죠. 왜냐면 에이전트들이 클럽이랑 계약 협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브랜드랑 후원 계약, 광고 계약, SNS 관리, 자산 관리, 세금 관리, 거기다가 쇼핑이나 휴가 같은 일상적인 케어까지 싹 다 해주거든요. 에이전트 없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축구에만
집중할 수가 없어. 특히나 옛날에 발로텔리 같은 선수는 에이전트 없이 절대 못 살죠. 한 일화가 있어요. 발로텔리네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발로텔리가 에이전트인 라이올라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저 지금 집에 불났어요. 그래서 라이올라가 소방서에 전화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발로텔리가 아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119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혼자 신고도 못해? 왜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해? 아 설마 뭐 그런 어떤 미디어 노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했나? 아니 그래도 119에는 먼저 신고해야지. 트랜스퍼룸. 자 지금까지는 이정료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요번에는 이정료가 쓸데없이 높아지지 않게끔 하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트랜스퍼룸. 전세계 650개 구단이 투명하게 선수를 사고 팔 수 있는 유료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이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이적 거래를 성사시켰대요. 아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전혀. 자 그러면 여기서 선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당근 마켓이에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수많은 물건들이 목록에 쫙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쓱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메시지 보내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돈을 내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를 광고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자 트랜스퍼룸의 CEO 조나스 앙케르센이 이 플랫폼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클럽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유를 조사해보니까 핵심 문제는 이적 시장이더군요. 클럽들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나쁜 선수를 비싸게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는 사짜 에이전트들이 아예 가입이 안 돼. 검증된 에이전트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투명하게 정보 공유하고 정직하게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플랫폼이 나쁘지가 않은지 이용자가 점점 늘어난대요.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도 16개 팀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코로나 심해졌을 때 클럽 관계자들이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플랫폼을 많이 이용했대요. 그러니까 운도 좋았던 거지. 이정료보다 주급. 자 이번엔 이정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어떤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선수의 이정료에만 주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맨유의 안토니가 1,300억 원이죠. 그러면 그걸 두고 무슨 안토니가 1,300억이야 말도 안 돼. 맨날 돌기만 하는데 맨유는 왜 쟤한테 돈을 저렇게 많이 썼냐? 이런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정료만 볼 게 아니라 이정료 플러스 주급, 그러니까 클럽이 그 선수 때문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 선수한테 들어가는 돈이니까. 자 그리고 그 총 비용이라는 거는 사실 이정료보다 주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맨시티의 공격수 홀란드랑 맨유의 공격수 호일룬을 비교해 볼게요. 두 선수의 이정료는 비슷해요. 홀란드는 에이전트 수수료, 아빠 보너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약 1,400억 원, 호일룬은 1,200억 원. 별 차이가 안 나. 자 근데 주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홀란드는 6억 2천만 원, 호일룬은 1억 4천만 원. 자 근데 두 선수가 5년 계약했으니까 5년 동안 데리고 있는 총 비용을 계산해 보자고요. 그게 홀란드가 약 3,012억 원, 호일룬은 1,564억 원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요? 1,448억 원. 아까 이정료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주급까지 고려하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리버풀의 누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료가 1,300억이에요. 비싸죠. 그래서 못할 때마다 욕을 오지게 먹습니다. 근데 주급이 홀란드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버풀이 누네즈한테 돈을 막 엄청 많이 쓴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첼시가 선수들을 엄청 비싸게 사죠.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다들 이정료가 비싸지만 계약 기간이 엄청 길어요. 막 8년 반이래. 그러니까 그 이정료를 1년 단위로 쪼개보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선수들 주급이 예전에 데리고 있던 선수들보다 다 쌉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이 선수들을 비싸게 사기는 했지만 사실상 데리고 있는 비용은 많이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첼시는 이 선수들을 사기 전에 데리고 있는 비용이 많이 드는 선수들을 다 팔았어요. 주급 높은 선수들 캉테, 쿨리발리, 맨디 다 사우디로 보냈다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난 아즈필레, 쿠에타, 오바메양 이런 선수들도 내보냈죠. 이정료 한 푼도 못 받았지만 괜찮아. 주급 높은 선수들 싹 내보내면서 팀 재정에 여유를 만들어.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쭉 영입한 거예요. 어리면 나중에 또 이정료 비싸게 해가지고 되팔 수 있거든. 그리고 요 선수들의 주급이 높지 않으니까 판매가 쉽죠. 그러니까 결론은 욕할 거면 이정료만 보고 욕하지 말고 주급까지 보고 욕해라 요건데, 그래서 제가 안토니를 계산해봤습니다. 맨유가 안토니를 5년간 데리고 있는 비용이 2,258억 원이에요. 홀란드가 3,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야. 근데 홀란드의 실력과 스타성이 시티한테 가져다주는 상업적 이익을 생각해보면 시티는 홀란드한테 거의 돈을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안토니 어때요? 실력, 스타성 물론 뭐 도는 건 잘합니다만 팬들 돌아버리죠. 아무튼 안토니는 데리고 있는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욕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뭐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정료 관련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 호일른 주급 1억 4천 애기게 이랬는데 주급 1억 4천이면 한 달에 4억, 한 달에 자격이면 1년에 48억. 현타 오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